두 번째 영상에서는요, 로그라인, 한 줄 정리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문장을 쓰는 것부터 한번 해보셨을 텐데요. 마지막에 이제 그 일상적인 것과 일상적이지 않은 것을 이제 합친다. 그죠? 10년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 얘기했잖아요. 이걸 이제 낯설게 하기, 뭐 이런 식의 말들을 써요. 그래서 낯설게 한다는 거는 어찌 보면은 그냥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것도 낯선 거지만은 뭐야? 어떤 하나의 이제 익숙한 것에다가 무언가를 하나 비틀어 버렸기 때문에 뭐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아래 뭐 새 것이 없지만은 창작도 창작이라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어떤 컨비네이션, 어떤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존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이 기존에 있는 것이 또 중요하기도 해요.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이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생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익숙한 것 이런 것들을 잘 그 활용하시는 편이 사람들의 이목을 확 끌면서 재밌게 들어갈 수 있는 아이템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이 기획안을 여러분이 썼다 치고 이런 로그라인이라고 하는 기획안을 쓰셨으면은 이걸 가지고 뭐를 그 다음에 하셔야 되냐, 이걸 갖고 시놉시스라고 하는 글을 쓰셔야 돼요. 이제 시놉시스는 이제 뭐냐면, 이건 또 뭐 한번 썼는데 뭘 또 쓰냐. 이제 시놉시스는 오히려 그런 내용을 풀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놉시스의 전체적인 어떤 정의, 계략적인 줄거리, 대략의 줄거리,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게 어원으로 보면 C가 어떤 같이라는 의미래요. 함께, 같이. 그리고 이제 OP, 뭐, 요 부분이 이제 눈의 의미가 있다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어떤 줄거리와 기획 의도와 뭐 이런 것들이 눈으로 같이 보는 거를 갖다 이제 시놉이라고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선생님, 원래 이렇게 그냥 쓸 줄만 알았지, 여러분한테 설명하느라고 이 어원을 찾다가 알게 됐습니다만은, 어원 찾고 나니까 이제 쉽게 알겠더라고요. 같이 보는 거, 한꺼번에 싹 볼 수 있는 거, 시놉시스. 오케이.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줄거리인데 그냥 그 시놉 자체가 줄거리와 좀 다른 거는, 이게 다분히 어떤 설명적이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왜 설명적이지 않냐면, 이걸 통해 가지고 이거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놉시스를 어떻게 잘 쓰냐? 재밌게 써야 됩니다. 이게 재미가 이제 뭐 거의 강박 수준이긴 한데요. 재밌게 써야 이제 시놉시스가 그 어떤 기획자든 간에,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가져왔는데 이게 뭐 그냥 전체적인 윤곽이나 이런 걸 보더라 너무 흔해 빠진 거면 여러분 뭐 그거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흔한 기획이 아니라 어떤 독특한 기획을 하시고 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 줄거리를 쓰는 거를 이제 시놉시스라고 한다. 근데 이제 그 중고생들한테 이제 시놉시스를 써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면 단편이든 장편이든 대부분 이제 자주 하시는 실수가 여기에다가 이제 대사를 쓰기를, 왜냐하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시놉시스 다음 단계인 이제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시놉보다는 조금 더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약간은 이제 요약하는 것에 가깝거든요. 만약에 오늘 평소에 요즘에 입시학생들이 있어가지고 토요일까지 늦게 일을 해서 선생님이 지금 이게 일요일 날 이걸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선생님 그 일정을 이제 뭔가 이렇게 시놉시스로 표현한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뭐 선생님 다니는 뭐 교회에 갔다가 거기서 뭐 이런 설교를 촬영을 하고 지하철 타고 다시 뭐 돌아오다가 글을 써가지고 여기 학원에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 대사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이런 대사가 안 들어가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시놉시스라고 하죠. 그래서 문장을 여러분이 쓰실 때 어떤 하나의 그 장소 단위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가지고 친구들을 만나서 무엇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장소 단위로 그거를 완전한 결과가 아니라 중간 기착지 같은 것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중간 결과를 체크한 형식이면 여러분이 시놉시스를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대립과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뭐야? 오늘 학교 급식 시간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누구랑 무엇 하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사가 없잖아요. 무엇 하게 되었다. 걔랑 무슨 문제 때문에 무엇 하게 되었다. 뭐라도 아니면은 뭐 사이가 안 좋았던 누구누구와 어떤 계기로 마치 일기 쓰듯이 어떤 이야기 이런 거를 중간 결과의 집합체로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이제 시놉시스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그냥 요 밑에도 선생님이 그 간단한 시놉에 대한 어떤 이제 전체 시놉시스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거는 이제 트리트먼트라고 부르는 게 개념이 있어요. 이 트리트먼트라는 건 이야기의 이제 주제나 내용, 전개에 대해서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좀 더 세부적으로, 목적을 좀 더 깊이 있게 서술해서 작품 전체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 하나의 씬별로 줄거리에다가 대사를 첨가하면은 이제 시나리오가 돼버리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애니메이션이나 이제 웹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뭐요 콘티 단계가 또 있죠. 이게 그 콘티 단계를 그 애니메이션에서는 스토리보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미지 보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이미지 보드 단계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뭐 대학 시험이나 이제 애니과에서 시험을 그걸로 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그것도 원리적으로는 이런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시나리오까지 그리고 이제 펀치라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이 펀치라인이라는 게 어떤 글발로 뭔가 하려는 거는 아닙니다. 펀치라인은 사실은 그 아이디어에 가깝고요. 그 아이디어 자체가 얼마만큼 이제 독자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게 매우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뭐 선생님이 계속 말했듯이 그게 그 독자들한테 얼마나 이제 신선한가. 그런 어떤 상황에서 창의적인가 이런 것들이 말로만 뭐 창의적 맨날 그래갖고 여러분이 상당히 이제 괴로우실 수 있는데 그런 창의적인 어떤 생각들이 좀 어렵죠.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요런 게 특히나 어떤 문제를 내가 가지고 아니면은 끝까지 그거를 몰아가는 형식으로 가다가 펀치라인을 써가지고 어떤 해법을 만든다는 거는 뭐 선생님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만약에 어떤 무인도에 또 무인도 얘기지만은 어떤 사람이 낙오가 됐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해버리면은 이야기는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질질 늘어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가 있어요, 별로.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들은 어느 정도 작가 입장에서 문제적 작가 시점이죠. 이거를 해결책을 어느 정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어느 정도 이게 키워드 같은 거를 어떻게 풀어가겠다라고 이제 머릿속으로 또는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거를 마련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얘를 무인도에다가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게 했다가 작품을 해가면서 조금씩 바꿔가지고 요렇게 이게 마음에 안 든다거나 그러면은 좀 바꿀 수 있겠죠. 바꿀 수 있어도 전체적인 어떤 완전히 이 이야기가 풀어가는 어떤 결정적인 어떤 그 펀치라인들, 이런 아이디어들, 요런 것들은 어느 정도 설계를 좀 하고 들어간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상적인 어떤 주제나 성격,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펀치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뭐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이런 주제나 거에 대한 그림을 이제 그리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펀치라인을 이제 이런 걸 찾아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거는 그 펀치라인 자체를 이야기 자체에서 이제 그 연상해낼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연상할 수 없이 만약에 이제 뭔가 여러분 감정이라든지 뭐 요런 거에 대한 주제를 주고 그거에 따른 내용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럴 때야말로 진짜 펀치라인 찾는 게 진짜 정신은 못 차립니다. 그렇게 짧은 단편으로 만약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공모전에 제출하신다고 하더라도 장편을 내지는 못하거든요. 학생들이 어떻게 장편을 하겠어요. 공부하고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편을 내실 때도 공모전을 내실 때는 어느 공모전이든 자유주제도 많이 나옵니다만 어떤 지정된 주제들이 꽤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 지정된 주제가 아주 골치 아프게
뭔가 그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는 뭔가 어떤 안전 불감증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단편 만화를 구성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애매하잖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주인공이 안전불감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펀치라인을 구성할 것이냐, 요런 조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추상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펀치라인을 잡으려고 하신다면은 이 추상적인 것을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정적이거나, 안전불감증이 뭐 긍정적인 건 아니잖아. 그래서 안전불감증이 부정적인 어떤 내용에 부정적이면서 추상적인 내용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어떤 대단히 위험한 어떤 대상을 하나 설정합니다. 그런 존재나 그런 인격이나 뭐 괴물도 되고 인격도 되고 뭐 다 적대자니까 적대자를 먼저 설정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대단한 무엇을 주인공이 상대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걸 상대하니까 이게 쉬워 어려워? 당연히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스토리텔링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무언가 그 비관적 전망 이런 걸 상당히 여러분한테 말씀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주인공이 그런 뭔가 나쁜 부정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적대자에게 당연히 어렵겠죠. 어려운 거를 주인공이 어떻게든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걸 다스리거나, 그죠? 순응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만드는 게 이런 추상적이고 부정적인 어떤 내용의 해법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불감증에 대한 얘기를 우리 학생하고, 발상을 했는데요. 뭐냐면, 안전불감증에 걸린 그런 거 때문에 저승에 온 사람이 뭔가 염라대왕 앞에서 이제 약간 동양적인 그 시각으로 이 친구가 풀었는데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가지고 있는 친구가 심판을 받아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무언가 이 사람이 그것이 그렇지 않다 하는 변호사가 나서가지고 약간 신과함께 같은 그런 스토리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뭔가 몇 년형에 처한다 끝.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안한 거는 이런 어떤 안전불감증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형을 받았어. 저승이니까 한 2000년 형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지옥에 끌려가는데 변호사가 누군가가 다시 나옵니다. 그걸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변호해주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그거 봐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변호를 듣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변호해주러 오는 게 아니라, 그 안전불감증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관리를 소홀히 해가지고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증거를 갖고 와버려요. 그래갖고 2000년형에서 1만년형으로 다시 재선고가 내리면서 이런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그 변호사한테 이제 이 걔가 끌려가면서 너 도대체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사고 현장에서 치워지지 않은 어떤 조이, 화환 옆에 그 사람의 얼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희생을 당해서 나중에 저승의 변호사가 돼가지고 자기가 희생되게 만들었던 사람을 심판을 받을 때 와서 오히려 그 사람의 죄상을 드러낸 게 되는 이런 식인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찌 보면은 원리는 말씀드렸죠. 어떤 무형의 어떤 추상적인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적대자한테 그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것을 주인공이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얘기로 생각한다 그러면 요 안전불감증의 얘기 요것만이 아니라 놀이공원의 점검 직원이 안전불감증에 걸렸어요. 주인공이 적대자보다는 약하게 설정이 돼야 되니까 거기에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인 거예요. 놀이공원에. 그래가지고 옆에 이제 귀신의 집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랑 짜고 놀이공원 이 점검 직원을 엄청 놀래켜줍니다. 그래갖고 정신을 차리게 된다. 이런 식의 스토리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거를 판타지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판타지 어떤 길드가 있는데 원정대에 이제 엄청 허세만 강한 안전불감증이 있는 어떤 용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용사가 허세를 부릴 때 얘가 용이 왔어요. 그래갖고 뭐 거의 이제 다 죽고 막, 그런 생쇼를 해가지고 용사를 속여버려. 뭐 이래가지고 뭐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어떤 그런 용사로 만들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여러분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추상적인 주제냐, 이제 구체적으로 비주얼한 주제냐 이런 거에 따라서 펀치라인을 만드는 방식은 적대자를 추상적이고 부정적인 무엇인가를 대신 포스트로 세워가지고 기둥처럼 세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제압하거나 컨트롤하거나 요렇게 하는 스토리로 가져가시면 좀 풀어가시기가 편할 거다. 그러니까 밑에도 이런 어떤 내용을 한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뭐 다 말씀 못 드렸는데 그 일기 형식으로 매일매일 쓰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이런 아이디어나 이제 기획 일기 같은 거를 좀 쓰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이제 자주 이제 같이 뭐 얘기해보고 써보고 하는 기획 일기의 포맷을 또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거기 옆에 이제 세부적인 어떤 그 설명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그것도 한번 같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 추워지는데 건강하시고요.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